자, 지난 주말부터 계속 큰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도 가라앉고요. 또 버스도 사고가 났고 기관차도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침착한 대처를 통해 전원이 구조된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련된 소식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자, 채널A 보도본부 황순우 차장 나오셨는데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서울의 지하철 1호선에서 문제가 좀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8시 4분입니다. 아침에 한참 출근하시는 분들이 붐비는 그런 시간인데요. 종로 3가역에서 지하철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이유는요, 출입문이 닫히거나 열릴 때 표시되는 출입문 그 표시등이 운전 기관석 바로 옆에 있는데요.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꺼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잠시 중단이 되고 있었는데 화면으로 잠깐 보실까요? 자, 종로 3가역에서 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꺼지지가 않자 10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마음이 급했던 한 승객이 수동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때 이후에 또다시 시동이 다시 걸리지 않는 고장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무려 1시간 반 동안 출근 시간에 열차가 운행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서울 종로 3가역이었거든요. 네. 가장 이제 교통량 많은 그곳에서 이제 1시간 반 동안 지하철이 멈춰섰는데, 근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기관사 자리 군복을 입은 사람이 있었다? 저게 무슨 얘기죠? 네. 지금 아시다시피 철도 파업이 17일로 21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3일만 더하면은 2013년 12월 이후 역대 최장기간 파업 기간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체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군인 기관사를 대체 인력으로 투입을 했었고 이 사고가 났던 기관차는 군인 대체 인력이 군복을 입고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자, 지금 저 옷인데요. 실제 현역 군인이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군인 기관사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글쎄 미숙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아닌지. 근데 코리일 쪽에서는 미숙함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고 얘기하는군요. 네, 사실 이 기관사는 2주 정도 이미 운전을 해오고 있었고 이렇게 말하자면 능력에도 큰 문제는 없는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생한 사고는 차량 고장이었고 그리고 또 출입문 개폐를 알리는 표시 등이 고장이 난 것이었지 대체 인력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난 사고는 아니다. 즉 기계 고장에 의한 사고였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잘못은 아니었고 기계의 문제였다는 것이 이제 지하철 1호선의 오늘 아침 사고였습니다. 양절 변호사님. 그러나 지난 주말부터 있었던 소식을 쭉 들어보니까 여수 앞바다 배 사고는 선장의 능력 때문인지 다 구조가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전 8시 정도에 낚싯배 19명, 승객 선원까지 합해서 19명 정도를 태운 낚싯배가 있었는데 이게 가두리 양식장 밑에 보면 그물망 같은 것도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배 아래 부분에 손상이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물이 새고 있는 것을 선장이 마침 발견을 했거고요. 선장이 이거를 한국까지 몰고 가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으니까 배를 가지고 9톤짜리 여선을 갯바위 위에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아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갯바위를 왜 들이받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까지 갈 시간이 없으니까 저렇게 해야 배가 바다 한가운데 가라앉는 게 아니라 일단 갯바위에서 좌초시켜서 정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물론 선장은 승객들이나 선원들에게 다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연락을 했고 그다음에 사고가 상황을 주변에 알려서 마침 어선도 다른 어선이 지나가고 있었고 해경도 출동을 해서 19명 모두 안전하게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저 장면이군요. 네, 저렇게 보시면 배는 아주 형편없이 망가졌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덕분에 배가 바다로 가라앉진 않고 딱 걸쳐져서 망가진 상태로 멈춰선 거죠. 아, 이제 예인돼가는 그 모습인데 그렇죠. 만약에 갯바위에 부닥치고 좌초하는 걸 스스로 피하려 했다면 정말 깊은 바닷속에서 빠질 뻔했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선장이 침착하게 오랜 경험 속에서 전원 무사하게 구조가 된 겁니다. 저걸 보니까 요즘 개봉한 영화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이라는 영화. 그렇죠. 예. 알다시피 설리라는 그 기장이 오랫동안 그 비행기만을 몰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다른데 가는 것보다는 허드슨강에 불시착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 때문에 승객들을 전부 구했는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장이나 기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경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사례 같습니다. 그렇죠. 저 어렸을 때 봤던 TV 드라마 중에 최불암 선생이 하는 수사반장 보면 그야말로 현장에서 30년 이상을 경험하면서 뭔가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들 몸에다 체득한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여수 앞바다 어선 여객선의
그 선장이 바로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아주 불행한 사고였는데 경부고속도로의 그 버스 사고,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운전기사 현재 구속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운전기사가 지금까지는 타이어가 펑크 나서 불가항력적으로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진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경찰에서 그러니까 진입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를 냈다라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경찰의 이 운전기사는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지금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년 초부터는요, 이제 장거리 운행을 하는 시외, 고속, 전세버스, 모든 버스에서는 출발하기 전에 탑승을 하게 되면 안내방송 또는 TV 화면으로 네.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그 영상을 의무로 상영하게 됩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요, 이제 그 외국의 사례입니다만 버스 천장에 저렇게 비상 탈출 문이 있군요. 비상 해치라고 하죠. 사실 이번에 희생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차량이 출입문이 벽 쪽으로 붙어 있으면서 네.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이 없었습니다. 근데 네. 해외의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버스의 천장이나 바닥에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는 비상 해치, 비상 구멍 이런 걸 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내년 초부터는 이 버스의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이나 바닥에 비상 해치 1개, 30인 이상의 버스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비상 해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누가 책임져 있고 누가 어떤 경험과 역량을 발휘했는지 또 누가 그 책임감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사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